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고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 돼지, 닭, 양, 오리, 사슴, 토끼까지 전부 초식동물이거나 잡식동물입니다. 반면 호랑이 스테이크, 사자 바베큐, 늑대구이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죠.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녀석들은 단 한 번도 인류의 식탁에 오른 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고기를 먹는 동물의 고기는 왜 안 먹는 걸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육식동물 전문 정육점은 존재하지 않고 마트에서 표범고기를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천 년간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일 겁니다. 육식동물 고기가 몸에 해로운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실제로 자연계에는 생물 농축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있는데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유해 물질이 점점 쌓이거든요. 풀에 농약이 묻어 있으면 그 풀을 먹은 토끼에게 농약이 쌓이고, 토끼를 잡아먹은 여우에겐 토끼 몇십 마리분의 농약이 쌓이고, 그 여우를 먹는 최상위 포식자에겐 상상도 못할 양이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기생충, 세균, 중금속 전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북극곰의 간에는 비타민 A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농축되어 있어서 이누이트족조차 절대 먹지 않았고, 참치나 상어 같은 대형 어류에 수은이 많다는 것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온 것 같죠? 육식동물은 독소 덩어리니까 안 먹는 거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북극곰 간이 위험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육식동물 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모든 육식동물 고기가 위험하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는 일부 사례에서만 확인됐을 뿐 인류 전체가 육식동물을 피하는 이유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요? 육식동물 고기가 그냥 맛이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포식자들은 매일 사냥을 해야 하니까 몸이 근육질일 수밖에 없고, 지방이 적고 근섬유가 두꺼우면 고기가 질겨지거든요.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가 왜 맛있는지 생각해보죠. 소는 하루 종일 풀만 뜯으면서 거의 안 움직이니까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박혀서 그렇게 부드럽고 육즙이 넘치는 겁니다. 반면 매일 전력질주하며 사냥하는 호랑이나 늑대는 그런 마블링이 생길 틈이 없죠. 게다가 동물이 뭘 먹느냐가 고기 맛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흥미로운 증언이 있어요. 곰고기를 먹어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봄에 잡은 곰과 가을에 잡은 곰이 완전히 다른 맛이라고 합니다. 봄곰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열매랑 풀을 주로 먹어서 담백한 반면, 가을곰은 산란기 연어를 실컷 먹어서 비린내가 진동하고 맛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은 동물일수록 맛이 없다. 꽤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맛있게 즐겨 먹는 생선들 있잖아요. 참치, 연어, 광어, 농어, 고등어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전부 다른 물고기나 작은 해양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인데 맛이 훌륭하잖아요. 이걸 보면 육식동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맛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성도 아니고 맛도 아니면 대체 뭘까요?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학에 10% 법칙이란 게 있는데 먹이사슬에서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딱 10%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한테 10,000칼로리어치 풀을 먹이면 우리가 얻는 소고기는 1,000칼로리 정도입니다. 근데 그 1,000칼로리 소고기를 호랑이한테 먹이면요, 호랑이 고기로 건질 수 있는 건 고작 100칼로리밖에 안 돼요. 같은 풀밭을 가지고 호랑이를 키워서 먹는 것보다 그냥 소를 먹는 게 10배나 이득이라는 뜻이죠. 축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육식동물을 키우려면 먼저 그 먹이가 될 초식동물을 왕창 키워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효율성 가설에는 결정적인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발목을 잡았던 육식성 물고기 문제. 이걸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도 똑같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데 왜 참치나 연어는 잘만 먹어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는 물고기를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잡았거든요. 그물 던져서 건지는 건데 효율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육지에서는 동물을 가축화해서 직접 키워야 했으니까 효율이 중요했지만
바다에서는 자연이 알아서 키워놓은 걸 수확만 하면 됐으니까요. 드디어 앞뒤가 맞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교적 금기라는 변수가 남아있거든요. 유대교 율법은 포식성 동물 섭취를 금지하고 이슬람에서도 송곳니나 발톱으로 사냥하는 동물은 먹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런 규정이 수천 년 동안 해당 문화권의 식습관을 지배했고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 규정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안전성이나 효율성 같은 현실적 이유가 먼저 있고 그게 나중에 종교 계율로 굳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육식동물 고기가 정말로 해로웠다면 인류가 진화하면서 본능적으로 그 맛을 싫어하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쓴맛을 꺼리는 것처럼요. 쓴맛 나는 식물 중에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은 일부 사례만 설명하고 맛은 물고기한테 막히고 효율성은 가장 그럴듯하지만 확정 짓긴 어렵고 종교는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호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답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질문을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소는 먹고 호랑이는 안 먹는지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죠. 명확한 답은 아직 없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것 속에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게 흥미롭지 않나요?